꼭 받아줄 것 같습니다.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받고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27일, 원래 검찰은 27일에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하루가 지난 토요일에 28일에 검찰에 이제 출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출석을 결정한 이유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은 미리 사실 이재명 대표도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에다가 던져봤잖아요.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가라, 당당하게 맞서라 보다는 네. 또 사진 포토세션에 걸리면 우리 당의 위신이 문제니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다 잘 수용해서 종합한 결과 당당하게 나서는 나의 모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 가겠다. 네. 죄는 없지만 또 지난번에 의원들을 많이 한 40여 명 갔지만 이번에는 변호사 한 분만 대동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기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떻게 진행돼 이틀 동안 조사가 진행된다고 검찰이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무슨 말이 오가겠느냐. 검찰의 추궁 지점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 초기에 대장동 사업 처음 할 때부터 그 사업자의 요건을 왜 건설회사는 빼고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려고 했느냐.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는 거기에 하천대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좁혔느냐. 일당 말을 들은 것 아니냐.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 결과 또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초과이익 환수 이런 거는 왜 실무진에서 요구가 많은데 왜 거부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은 무엇을 했겠느냐. 오고 가고 뭐 계속 이틀 동안 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기소는 불가피해 보여요. 불가피하다 하면 이게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서 검찰의 논리로 보면 수미일관하게 작동할 테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인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볼 때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렇게 진행될 거로 보여져요. 네. 어차피 기승전 기소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일단 성남 FC 때문에 성남지청을 간 것은 뭐 본 게임보다는 사실은 사전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네. 대장동은 본 게임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걸 출두를 거부할 명분은 사실 좀 약합니다. 그리고 출두를 3회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출두 거부에 따른 영장과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민주당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요. 네. 그러니까 출두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장군을 뒀을 때 검찰의 장군에 대해서 멍군으로 둔 건 이제 그래 나 일하고 주말에 갈래 라는 게 이제 멍군이고 그리고 변호사 대동하고 혼자 갈래 라는 게 이제 멍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우르르르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고요. 모양이 대국민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겠다. 변호사 하나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를 전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토요일이면은 지지자들이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이기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의도는 뭐 아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반대쪽에 보수 쪽의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서초동에 가서 한번 난장을 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토요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지 못하던 이런 여러 가지 이 파급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좀 그날 서초동 그 앞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에 제출했던 그 진술서를 스스로 개인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뭐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지금까지 주장과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스로 이 대표가 진술서를 SNS에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요. 그날 우리가 10일이죠. 성남지청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짠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진술서 6장만 탁 하고 이걸로 답변을 가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밝혀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어느 특정 언론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한 이틀쯤 후에 쫙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들어갈 때는 그렇게 호기롭게 들어가더니 들어가가지고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라는 것을 검찰이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흘리기로 하자면은 뭐든지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찰이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를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에서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 점으로 봐서는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굉장한 수싸움들이 한 수 한 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봐야죠. 네네. 네. 근데 6장의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들고 와서 가름한다고 했다. 내용이 뭘까? 다들 궁금해했던 거란 말이에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몰랐는데 본인 입장에서도 이걸 아예 공개해버리자. 내용은 새로운 게 없어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뭐 결국은 광고비였다. 후원비가 광고비였다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사적으로 한 번 쓴 거 없다. 이게 다 공익을 위한 거였다. 성남 시민에게 유리한 거였다. 성남 FC하고 성남이 것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의 것이고.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오히려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산이라는 데 다 용도 변경해줬다. 용적률 올려 창양해줬다. 다 요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 목적이 뭐냐. 그리고 광고 계약을 했던 이런 게 이제 공유를 했던 그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자술서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 대목은 검찰과 전혀 쟁점이 없는 사이. 검찰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런 해석 문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논점이지. 그래서 뭐 검찰도 다 예상 답변도 알고 있을 테고 다 받아 적었겠죠. 그래서 이 대목은 뭐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는 거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던 6장짜리를 자기 SNS에 오히려 올림으로써 자기 논리를, 자기 주장을 좀 더 정확히 밝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자신이 서로 이제 모르는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쌍방울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오늘 중에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그 구속영장 전반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비 김성태가 왜 중요하죠? 김성태 씨가 왼쪽으로 보면 한쪽으로 보면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한쪽으로는 경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북 사업의 모든 비용과 뒷돈을 댔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인데 앞서 보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은 2018년도에 도지사 경선 때, 도지사 선거 때 네. 친형 이 강제 입원 시키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가지고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나 2심 이런 완전 날라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네. 근데 그 대법원에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변호사들을 얼마나 많이 선임했느냐. 제가 보기엔 30몇 명이 넘어요. 큰 로펌도 10몇 개 돼요.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 변호사비 많이 나갔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밝힌 거에 의하면 3억 원이 안 돼. 2억 5천인가 2억 8천만 원. 그럼 이 비용이 다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나오는 게 쌍용이나 쌍방울이다. 쌍방울, 네. 쌍방울에서 20억 원인가를 계열사에서 그 변호인이 돼 있는 소속된 로펌으로 보냈다. 근데 그 20원이나 결국은 출발지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20원하고 같다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또 돌려줬다더라. 이런 데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와 이 김성태가 신안이 아니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난 양면을 그런 정황정결 뿐이고 어떻게 쌍방울 입장에서 보자면 전도가 양양한 정치인 그 경기지사가 되면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당연히 여권이잖아요. 여당 안에서 커갈 잠재적 대권 주자에게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김성태 본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뭐랄까 정치적 투자를 한다 그럴까? 이렇게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면 이대면 오늘 이제 추궁하겠죠.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네. 체포영장의 효력은 뭐 오늘 밤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담기느냐라는 것이 제일 화제죠. 네. 여기에 제일 관심거리인데 틀림없이 주요한 이슈가 현재 변호사비 대납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키워드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밝히겠다라고 할 수는 검찰이 그렇게 입장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를 이 구속영장에 담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영장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주목거리고 화제거리죠. 그래서 이걸 봐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잡힐 텐데요. 구속영장 이거 말고 그 외에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쌍방울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팩트를 검찰이 담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수사의 향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대통령실의 반박은 물론이고 또 초선 의원 50명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집단 비판 참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지도부 중진 그리고 초선 의원까지 정말 나 전 의원이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몰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상황은요. 네. 저는 처음 봅니다. 정치판에서 처음 보셨다는 네, 정치판도 처음 보고 하여튼 이런 상황은 저도 기자 생활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더군다나 초선 재선에서 온 당이 지금 다 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지금 두드려 패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통령도
해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뭐 어퍼커트를 세게 쳤고 거기다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정도의 문건을 내가지고 나 의원을 정말 백일화에 두드려 팬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하는 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홀로 야 내가 한번 쓰자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문안의 방향까지 다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 들어갈 몇 가지 단어는 정말 나 의원에게 치명적입니다. 처신이랄지 진상규명이랄지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이랄지 하는 얘기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이거 뭐 전치가 아니고 이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수준의 치명상을 입은 거거든요. 이 정도 되는 건 저는 하여튼 처음 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온 당이 다 나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지방자치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나경원 한 사람을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면은요. 나 의원이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견뎌낼 재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참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현상이 뭐 분명히 이례적인 건 맞고 또 당원들 입장이나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딱 한 줄 때문에 한 줄이라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가운데 이렇게 잖아요. 분명히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인 것이고 그래서 나 존중한다. 근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나의 부족도 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딱 한 줄.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 대목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요거만 안 붙였으면 그럴 수 있는 이야기다. 아, 뭐 좀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반발하는 말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뭐 본의가 아니란 말이야. 내 본의를 한 번 더 보여줘 이렇게 됐을 테고 여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러면 또 뒤에 한 줄도 있어요. 또. 대통령을 에워싸고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가 되면 당과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눈과 귀를 에워싸는 우리가 눈과 귀를 에워쌌고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야. 대통령을 모욕했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몇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야 성명을 내자 하면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미 입장은 밝혔죠. 여기에 저도 뭐라 그럴까 우리의 뜻은 보여줘야 되겠죠. 몇 사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들 또 서명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50명까지 서명하게 돼서 네.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랄까 집단 서명은 개인적으로 뭐 SNS에 나경원 전 의원이 한 처신은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언론은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50명 가까이가 집단 서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행위잖아. 굉장히 강한. 나경원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 이런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가혹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최근에 현충원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묘역 그리고 대구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그 출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포와 이제 돌직구가 이제 막 날아들면서 돌연 자맹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측근들은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지율이 2위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출마 고심이 이제 깊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나오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당원들도 당원 지지자들도 아 김기현 의원 쪽으로 굳어지는 모양이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쭉 이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지금 대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무의미해졌고 제가 보는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느냐 생명까지 끊어지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쉽게 얘기하면
밟으니 밟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밟아도 좀 더 비주류에 길게 보고 나경원만의 정치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보이죠. 네. 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건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윤을 넘어서서 반윤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참칭 친윤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이건 새로운 개파입니다. 이게 새로운 부류예요. 그러면은 참칭 친윤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졌고 윤 대통령 본인의 마음도 몇 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연명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지 대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관심 밖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출마는 물 건너갔다는 말씀인가요? 뭐 출마 선언이 할 수 있겠지만 뭐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출마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만 뭐 누가 옆에 있을까요? 이미 윤심 당심 다 떠나가고 있고 떠났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매우 좁습니다. 결국 참칭 친윤으로서 나홀로 당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이제 지금 그게 가장 위험한 현실적인 문제는 캠프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나경원 씨 이거는 고려 요소가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지난번에 선거 때도 보면 캠프 없이 뭐 이렇게 문자 하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경원은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있을까 하는 데면 이제 남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다 내려놔 본인이 원했건 안 했건 둘 다 정무적 자리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출마해도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할 근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나왔네 결국은. 이 대목을 돌파해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대통령께서 21일 날 귀국하고 나서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마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려면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경원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출마일 것이다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새해 첫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불쾌하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게 장병 격려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볼까요? 뭐 잘못한 거죠. 이건 수습해야 됩니다. 지금 이란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거고 지금 70억 달러 문제 지금 계류돼 있는 돈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잘 무사히 지나가려면 이란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봐서는 이 원고가 아마 애들립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써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 원고를 누가 써줬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파면에 파면을 거듭해가지고 일단은 이쪽 외교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고 애들립으로 했다면 대통령은 정말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언에 신중해야 되고요. 이번 발언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발언들이 자꾸 틈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리뷰하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자신 있게 그냥 애들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네. 네. 뭐 대통령의 말 실수죠. 말 실수 인정해야 되는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의도가 무엇이었던가는 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군이 가서 근무 중인 캠프에 가서 군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UAE의 적은 뭐 위험한 적은 옆나라 뭐 이렇게 이란이다라는 건데 그 뭐 이란에서 발칵했으니까 또 이란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뭐 적이냐 뭐 어찌됐건
말 실수한 거죠. 말 실수.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외교부만 이제 고생 엄청 할 텐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실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순방 때 특히 이제 순방 때 이제 대통령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래서 이제 사전에 사실은 이제 원고를 외무부나 외교안보 비서관실에서 딱 준비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걸 굉장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원고대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사전 뭐 큐시트 없는 어떻게 보면 없는 이런데 한국 사람만 있다고 해서 요즘은 다 우리끼리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되는 마당에 네. 특히 외국 나가면 조심해야 돼. 이걸 사전에 조금은 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원고를 원고대로 좀 가야 된다.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 네네. 이거 이란 정부가 공식으로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항의하는 건 물론이고 공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요. 지금 외교부가 지금 덮어는 놨습니다만은 이란 정부가 이걸로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란이 이걸 빌미로 해서 70억 달러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미국의 그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돼 있는 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인 만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이게 한마이크로 지난번에 9월 말에 뉴욕 비서고 파문처럼 한마이크로 흘러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대놓고 이건 뭐 그 리스닝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얼버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나온 말인 만큼 분명하게 풀고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애드립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해진 그 원고 이외에는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외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은 외교는 중요하지만 외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자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음에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거기서 끝납니다. 파이널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발언은 토시 하나도 허투루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소환 통보 얘기부터 당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